그래. 우리 2차 함수 배웠죠, 그죠?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어? 여러 가지 방정식들 배우고 난 다음에 부등식 배웠어. 부등식. 그런 다음에 1차 부등식 배웠고 절대값 있는 것까지 했어요. 그거 조금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그래. 2차 부등식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2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2차 식에다가 부등호 이제 붙여놓는 거죠. 그게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뭐 0. 그쵸? 좌변으로 뭐 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린 이 네모 안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요 네 개의 기호를 집어넣는 거를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어디에서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얘를 보면 얘를 우리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는 뭐가 돼요? 2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 이렇게 되면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쪽 부분에다가 y를 붙여 놓으면 y는 0 하면 뭐가 되지? 이건 뭐예요? y는 0 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오. 그치. 얘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얘는 x축이 됩니다. x축. 그것만 잘 알아도 돼. 잘 알아도 돼. 그러면 봐. 우리가 예를 들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a는 당연히 0이 아니에요. a는 0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2차 요게 지금 y는 하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리고 y는 하면 얘가 x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크다라는 거는 그 결과 그 값이 크다라는 거고 그 값이 크다라는 거는 그래프에서는 클수록 위에 그려져 아래 그려져. 함수값이 커지면 위에 그려져 아래 그려져. 위에 그려지지. 맞아요?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위에 있다가 돼. 그러면 요거는 방정식에서는 뭐야? 방정식에서는 요거는 뭐예요? 만난다라는 얘기지, 그지? 만난다. 그리고 이러면 누가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x축은 어차피 그냥 그려지는 거고. 맞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x축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면 x축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요거를 풀 거예요. 요거 만약에 이 부등식을 풀어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부분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풀어라. 그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물어보는 거야. x의 값을. 그럼 봐. 알파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x축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여기가 알파잖아. 알파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었더니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죠. 다시 그래프 봐, 그래프. 어딜 봐? 여길 봐야지. 여길 봐. 그래프만 읽을 수 있으면 돼, 정확하게. 그 포인트만 잡으면 이제 니네가 이해가 될 것이고, 이해가 되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거야. 그냥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 봐, 위에 있다. X축이 얘인데, X축 위에 있는 게 얘잖아요, 얘. 얘가 X축 위에 있는 거지. 이게 X축 위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게 이거야. 그래프를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고, 여기가 아래에 있는 거고. 이게 만나는 거잖아. 만나는 거에서 내가 이 방정식을 풀면 알파하고 베타가 두 근인 거였잖아. 그럼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위에 있고 이 부분이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을 푼다라고 하면 위에 있으려면 알파보다 작은 x의 값을 집어넣어야지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지. 알파보다. 베타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지 위에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하면 돼? 요 그림에서 x는 알파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고요. 또는 x는 베타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거는요? 만나는 건요. 아까 얘기했잖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면 되는 거지. 만나는 거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이 아래에 있는 거지. 이 부분이. 이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지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거지. 모두 다. 그래서 이 녀석은 x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읽고 해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 그래, 우리 이걸 하면 돼. 그지? 크다면 위에 있는 거고, 작다면 아래에 있는 거고, 등호가 들어가면 그 점이 포함이 되는 거지. 알파하고 베타가 포함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 이 부등식을 그래프를 통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 볼 겁니다. 구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2차 부등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2차 부등식은 그래서 우리가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차 부등식은 우리가 A가 양수였을 때만 할게요. 일단 A가 양수였을 때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잖아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그림 내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 볼 겁니다. 그래,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x축과 관계가 있잖아요. 판별식이 0이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에 알파, 베타, 방금 우리가 그렸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야.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알파라는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x축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하고 관계가 이렇게 만나지 않을 겁니다. 만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하면서 이제 이 결과들을 한번 적어 나가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그래서 3, 4, 12, 12가지. 12가지의 부등식인데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서 어떻게 한번 듣고 풀고 난 다음에 이 12가지가 금방 암기되듯이 습득이 될 거야. 외워지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거야. 아,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어떤 부등식이야? 부등식이 아까 네 가지가 있었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아까 했죠?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려면? 0보다 크려면 이렇게 읽으면 돼.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다.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랑 여기잖아. 그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럼 알파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 돼. 베타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돼. 맞아? 우리 절대값이 있는 거에서 됐지. 큰, 작작. 부등호의 방향이 왼쪽이면 큰, 작작.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는 작작. 알파보다 작은 게 알파잖아.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큰 거보다는 커야 돼. 작작, 큰, 작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뭐까지 들어갔어? 등호까지 들어갔어. 등호까지 들어갔으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네. 등호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치? x축 위에 있거나 x축 위에 있거나 만나거나 x축 위쪽으로 그려지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도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프 읽으면서 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막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오케이? 막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게 뭐 외워질까? 개수도 많은데. 그래프 그려놓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위쪽이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 부분이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맞아요? 그럼 여기 보자. 작다. x축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x축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x축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 x는 그러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 x는 알파부터 베타를 집어넣겠죠. 그죠? 뭐라고 할 수 있어? 사이값. 아, 여기는 큰, 작자. 큰, 작자. 큰, 작자. 여기는 사이값. 이 밑에도 큰, 작자. 이 밑에도 사이값이겠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알파 이상이고 베타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사이값이 되겠네.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줘야 되겠어요. x축하고 만나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만나도 된다. 그럼 여기 이제 풀어볼까? 여기 봐. 이 그림에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큰 그림이 어떻게 돼?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x축보다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 위쪽으로. x축보다 위쪽으로 그려지려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돼? x축보다 위쪽으로 그려져. 뭘 집어넣어야 돼? 보이는 대로 대답해. 보이는 대로 대답하는 게 니네가 익숙해지는 거야.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니네가 대답할 수 있어야지. 어떤 게 x축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야? x축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 지금 묻잖아 지금 여기서. 뭐예요? 알파보다 큰 거. 알파도 작으면 안 돼? 맞아? 아직 못 읽겠어? 아직 못 읽겠어? 어떤 값을 지금 봐봐. 우리가 어떤 값을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 x축보다 위쪽으로 그려지잖아. 그렇지? 알파보다 커도 되고 알파보다 작아도 돼요. 알파는 돼, 안 돼? 알파 집어넣으면 위쪽으로 그려져? 아니지. 알파 집어넣으면 x축하고 만나잖아. 지금 만나는 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큰 거 물어보는 거잖아. 만나는 건 같은 거잖아. 내가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래쪽으로는 안 그려져. 작은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돼? x는 알파보다 크고 또는 x는 알파보다 작으면 돼. 그걸 더 예쁘게 뭐라고 하면 돼? x는 알파는 x는 알파 빼고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알파만 빼면 다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실수. 알파만 빼고 다 되는 거잖아요. 지현이 대답 똑바로 안 할래. 어? 대답 똑바로 해. 틀려도 돼. 틀려도 돼. 틀리면 혼밖에 더 나? 좀 혼나면 어때? 어? 좀 혼날 수도 있고. 아니, 혼 안 나, 근데. 틀린다고 누가 혼내, 선생님이. 대답 안 하면 혼내지. 그러면, 봐, 이번에는 X축보다 위쪽으로 그려지거나 만나도 된대, 이거는. 만나도 된대. 그지? 위쪽으로 그려지거나 만나면 된대. 그러면 그거 어디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응? 알파. 만나도 되고, 위에도 그려도 돼. 알파 이상? 알파보다 작으면 안 돼? 그냥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지. 뭐, 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다. 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야, 니네, 대답할 수 있다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이게 모든 실수. 그래. 그 다음에, X축보다 아래쪽이 그려지는 거. X축보다 아래쪽. 아래쪽에. X축보다 아래쪽. 아까 여기 아래쪽이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사이가 아래쪽으로 그려졌잖아. 맞아? 우리는 X를 읽는 거야, X를. 아래쪽이 그려지는 거. 아래쪽이 그려지는 거. 해가 없다라고. 해가 없다. 그런 X. 그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지게, 그러니까 0보다 작게 그려지게 만드는 X는 없어. 해가 없다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X축 아래쪽에 그려지거나 만나도 돼요. X축 아래쪽에 그려지거나 만나도 돼. 아래쪽에 그려지거나 만나도 된다고. 답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치, 알파만 되지. 아래쪽에 그려지는 건 없는데 X축하고 만나는 거. 등호가 있잖아, 지금 등호가.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도 되잖아요. 누구라고? 누구만 돼? 유일하게 알파만 되는 거지, 알파만. 그래, 니네 X는 알파예요. 니네 이런 거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봐봐.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딱 누구만 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잖아. 그지? 근데 0만 0이 될 수 있잖아. 작을 수는 없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해가 부등식이지만 x는 이 유일한 해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질 때. 그게 다 같이 연결이 돼야 돼. 아,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질 때 유일하게 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다. 맞아요? 그것도 기억해내야 돼. 아, 해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여기 대답해보자. X축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 빠르게. X축 위쪽으로. 뭘 집어넣어야지 X축 위쪽으로 그려져? 아직도 안 읽혀져? 일단 안 읽혀져? 모든 실수잖아. 모든 실수. 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X축 위쪽으로 그려지잖아. 그죠? 아무거나 그려도 X축 위쪽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X축 위쪽으로 그려져도 되고 만나도 되고. 뭐예요 이것도? 그치, 이것도 모든 실수지. 만나는 건 없지만 다 위쪽으로 그려지잖아. 이미 위쪽으로 그려지는 게 전부 다. 그래요. X축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거. 해가 없다. 맞아. 해가 없다.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X축 아래쪽이 그려져도 되고 만나도 되고. 만나는 것도 없고 아래쪽도 없고. 그죠? 그러한 X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가 됩니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음,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지금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한 장, 니네 노트한 거 있으면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줄 테니까 니네 여기 빨리 표 그려서 니네가 이제 채워봐. 니네가 한번 채워보세요. 스스로 한번 채워보세요. 생각하면서 채워보세요. 그냥 막 채우지 말고 베끼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읽으세요. 외워서가 아니라 외워지는 걸로 합시다. 이 친구들이 표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그래요. X축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 위로 그려지려면 알파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 돼. 베타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돼.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여기는 만나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0보다 작은 거,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X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그치? 이 점들이잖아. 이 점들이 되려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X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X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는 알파도 베타도 포함이에요. 여기는요. X축 위에. 알파는 안 돼. 알파는 안 돼.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요. 아,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같아도 되고 위에 그려줘도 되고 아래쪽에 그려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가 없다. 아래쪽에 그려줘도 되고 만나도 되고 알파에서 만났잖아. X는 알파 방정식처럼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맞습니까? 여기 X축 위에 그려지는 거 위에 모든 실수 그리고 X축 위에 그려줘도 되고 만나도 되고 모든 실수. 아래에 그려지는 거 없죠? 해가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만나도 되고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해가 없죠. 그래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들을 후딱후딱 금방 풀 텐데 여기 지금 봐. 요런 게 이제 특별한 거죠. 해가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에서 해가 알파만 되는 거야? 어떤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떠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녀석의 해가 유일하려면 이거잖아요. 그죠? 해가 유일하려면 이거여야 되잖아. 그럼 이 녀석은 a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a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요? 양수. 어떤 그림이어야 돼? 이런 그림이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유일하려면 요런 그림이어야 돼. 요런 그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조건은 뭐가 돼? A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얼마여야 돼요? 판별식은 0이어야 되지. 부등식에서도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거라고 그림에 따라서. 맞습니까? 판별식. 그래. 그러면 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이기 위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모든 실수가 되려면 봐.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림은 딱 세 가지잖아요. 그림. 이거 지금 보지 말고 새롭게 그려 니네가. 문제 풀 때마다 새롭게 그려도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특별한 녀석이잖아.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고 안 만나게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건 얘도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얘는 판별식이 0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A는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야. 특별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조금만 바뀌었어. 봐. 어떻게 바뀌어? 요렇게만 바뀌어.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요렇게만 바뀌어요. 요렇게만 바뀌면 어때? 이번에는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가 되면은 얘는 안 되지 이제. 얘는 안 되죠. 맞습니까? 0보다 크다잖아. 0보다 큰 건 얘는 모든 실수지만 얘는 0보다 큰 거는 누구를 제외해야 돼? 여기를 제외한 모든 실수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판별식이 0보다 뭐 하기만 해야 돼? 이 문제는 작은 것만 돼야 되는 거지.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런 식의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3개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그리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10초도 안 걸려 3개 그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어주면 됩니다.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문제 풀러 가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할 거 거의 대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 문제 풀러 가볼게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 녀석의 그래프가 다음 그린 것 같은데. 다음 그린 것 같아. 그럼 이 녀석이 0보다 큰 거,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거. 어디야?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거. 이거잖아, 지금.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거. 언제 위에 그려져? 언제 위에 그려져? 맞아, 모든 실수. 뭘 집어넣어도 위에 그려져요. 맞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얘 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2, 7. 나한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X축 아래에 그려지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만나도 된대, 안 된대? 만나도 된대. 그럼 여기잖아.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이만큼이 만나도 되는 거지. 그러면 2하고 7하고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암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야? 그러면 사이값.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야? 큰 작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요런 경우는 실근을 2개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실근을 2개, 2, 7 갖는 거잖아. 맞아요?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그럼 이런 경우는 부등호 방향 오른쪽이야? 그럼 사이값. 2에서부터 7까지 몇 개예요? 2에서부터 7까지 몇 개야? 6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지. 요 정도는 그래프도 필요 없겠다라는 얘기야. 너무 쉬우니까. 큰 작작 사이값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풀려고 하면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이 녀석은 작작 큰 작작이잖아요. 그죠? 아까 그건 사이값이었고 이 녀석은 부등호 방향이 왼쪽 오른쪽 큰 작작은 왼쪽 그리고 사이값은 오른쪽 아까 오른쪽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아랫부분이 그려지는 거야. 사이값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 큰 부분, 큰 작작이 되는 거예요.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큰 거. 이게 큰 작작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 작작이 되려면 이 녀석의 부등호 방향은 왼쪽으로 돼야 돼. 이미 다 틀렸어. 그러면 이제 이거 선생님 식 어떻게 세워? x제곱 두 근의 합 얼마예요? 이걸 두 근으로 취급해. 두 근의 합이 2죠.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부등호 방향은 왼쪽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문제가 굉장히 쉽게 2차 방정식 함수 부등식을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걸 따로 생각하면은 다 어려워. 다 어렵고 각각을 다 같이 한꺼번에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편해져요. 봐.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부등식의 해가 유일하대요. 오직 한 개. 아까 이야기했죠. 유일하다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잖아. 양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유일하려면 딱 요거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x는 알파만 나오는 거. 이거 뭐야? 판별식이. 이 그림 나오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x축하고 한 번만 만나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0이어야 되잖아. 너 또 왜 이렇게 멍 때려? 판별식 0 아니야? 판별식 0이죠. 판별식 0. 그러니까 여기다 판별식을 쓰는 거지.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가 0. 그쵸? K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된다고. K가 4고 여기가 2예요, 2. 그러니까 오직 한 개 존재하면 X는 2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X는 2밖에.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항상 크다. 0보다 항상 크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자고?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미. 3개. 0보다 항상 큰 그림. 뭐야? 1, 2, 3. 1, 2, 3 중에 뭐예요? 0보다 항상 큰 그림. 3번만 되죠? 얘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니까 맞아. 얘는 안 되지. 항상 큰 것.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해가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한다. 해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항상 0보다 큰 그림. 요 그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맞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안 만나는 게 판별식 방정식에서 안 만나는 게 실근이 없는 거. 요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돼요? K제곱 판별식 K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죠.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 K 플러스 2루트 2 K 마이너스 2루트 2 완전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면 사이 값이라고 그랬어요. 사이 값.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이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봐봐. 나한테 뭐 구하라 그랬어? 알파에서 A에서부터 B까지 두 개 곱하라 그랬지. 그럼 두근의 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8이네. 이렇게도 대답을 해도 돼요. 굳이 뒤에 거를 안 풀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 두근의 곱이잖아, 지금 여기. K의 값의 곱. K의 두근의 곱.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봐봐 선생님 계속 이거 그리고 있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도 없어야 돼. 존재하지 않도록 몇 번이에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도록 몇 번 그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 어? 1, 2, 3. 아니지. 0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거나 만나는 것도 없도록이라는 얘기잖아. 없도록. 그지? 얘가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아래쪽에 있지도 못하는 녀석이잖아. 니네가 그렇게 읽어야지. 0보다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됐어요? 국어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3번 그림이니까 판별식이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해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건 빨리 순발력 있게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 좋아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까요?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얼마?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4, 10, 11이네. 그지? 11.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0보다 작아야 돼. 자연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11, A 마이너스 루트 11. 사이값. A는 마이너스 루트 11에서 루트 11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네.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예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몇 개야? 7개죠, 7개. 왜 대답들을 안 하지? 대답해줘! 7개. 7개, 이렇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7번. 7번 한번 봅시다. 이 차 함수와 그래프의 관계야, 이제. 근데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래, 어떠한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선. 뭐가 있어? 1차 함수가 있어, 1차 함수. 그럼 위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 부분을. 이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에 x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x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아까 위에 있으면 뭐 한다고? 크다고. 그지? 얘가 크다고. 이 녀석의 결과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풀어야 돼. 얘를 풀려면 이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라 넘겨서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형태로 플러스 6x 플러스 8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죠. 0이 되는 거.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큰큰 작작 큰큰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의 x값이 마이너스 2, y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근데 중요하진 않아 지금 이 문제에서는. y의 값은 중요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y의 값을 물어봤다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8이죠, 그죠? 8. 그리고 여기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이때가 마이너스 4, 이때가 마이너스 2, 작은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3, 12, 14가 되겠죠, 14. 그리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요 답을 지금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죠? 요 답을 찾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y 좌표까지는 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시키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 녀석의
이 녀석의 해가, 그럼 얘를 구해야지, 이 녀석의 해를. x-2, x-4가 0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면 사이값.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면 사이값. 그래서 x는 2에서 4까지. 그죠? 2에서 4까지. 이것이 이 녀석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수직선이 필요해요. 수직선이. 이 녀석을 풀면, 얘를 풀면 x-3a, x-3a가 아니라 x-a, x-8a 8a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x는 a에서부터 8a까지. 아, 얘를 풀면 얘도 사이값.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에서부터 8a. 이 안에 얘가 있게 표시를 해봐 이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8a까지 안에 2에서부터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그지? 이 녀석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읽으면 돼, 이제. 수직선을 읽으면 돼. 2차 함수를 읽었고 수직선을 읽으면 돼요. a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돼. 같아도 되죠? 왜? 얘도 a를 안 가지고 있고 얘도 2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둘이 같아도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 거야. 등호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아도 돼요. 여기는 4보다 8a가 더 커야 돼. 여기도 같아도 돼요.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얘가 굳이 더 많이 갖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요? A는 2분의 1보다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했어요? 전화가 지금 조금 오네. 자, 9번. 9번 이제 연립이죠. 연립. 2개 이상을 같이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 돼. 그냥 풀면 돼요. 하나는 1차네. 1차. 1차 넘기면 x는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두 번째 거는 뭐를 해?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x-5,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분모양 오른쪽이니까 사이값. 사이값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그럼 겹쳐지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인데 다시 x는 마이너스 1초가 4 이하가 되겠죠. 여기 4 이하 구멍 색칠되어 있고 여기는 색칠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네. 정수의 개수니까 0부터 4까지니까 몇 개? 5개. 5개라고 할 수 있겠다. 그지? 5개.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수직선 그렸다. 우리 친구들도 수직선 그리라는 얘기지.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겠네.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절대값을 좀 기억해내라고 한 거죠. 절대값을 기억해내면 얘는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사이값. 2차도 사이값.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면 사이값. 1차도 절대값 있었을 때 사이값.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x-2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이런 사이값이 되겠죠. 이렇게 사이값. 절대값 하나만 딱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여기 양수였을 때는. 그래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2씩 더해줘야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아, 좋아. 수직선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까지 해줬네. 아유, 이렇게 친절해. 문제가. x는 사이값. 얘도 부동원 오른쪽이잖아. 0에서부터 6까지죠. 그죠? 0에서부터 6까지. 0에서부터 6까지. 그러면 0에서부터 6까지.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이네. 따라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0에서부터 5까지가 겹쳐졌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알파, 베타를 더해라. 0하고 5를 더해라. 5가 되겠네. 이렇게. (11번) 뭐 하자는 얘기야? 세팅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도록, 해가 요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한번 해봐, 니네. 여기 봐요. 여기가 x가 어디서? 마이너스 6,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6이 됩니다. 6. 이 녀석하고 이걸 풀면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 이 녀석하고 얘하고 겹쳐져야 돼. 얘하고 겹쳐지는데 얘는요, 뭐가 돼? 0보다 크니까. 부동항이 왼쪽이니까 큰 작작이잖아. 그치? 큰 작작. 그러면 k가 1보다 크면 k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1보다는 커야 돼. 1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럼 k는 어디 있어야 돼? k는 마이너스 k지, 그지? 마이너스 k는 이쪽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k는 이쪽에 있어서 요렇게 큰 작작이 나와야 돼. x는 마이너스 k보다는 작고 또는 x는 1보다 커야 겹쳐지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이런 녀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읽으면 돼. 더 이상 여기서는 겹쳐지는 부분이 더 생기면 안 돼. 더 생기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이 그림이 돼야 돼. 근데 둘은 같아도 돼요? 안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왜 같아도 돼? 어차피 얘가 안 가지고 있잖아. 마이너스 k를. 얘가 가지고 있더라도 겹치지는 않아. 더 이상 겹치는 게 안 생기면 돼. 그러니까 k여도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겹치는 부분은 안 생겨. 그러니까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k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다. 그죠? 조금 힘들죠. 조금 힘이 들어. 조금, 그지? 뭔가 공부하는 듯한 느낌. 내 머리를 써야 되는 느낌. 그게 힘든 거야. 그지? 그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퉁퉁퉁퉁 풀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2차 부등식부터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단원들이에요, 여기가. 열심히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근데 막 엄청 힘들지는 않을 거.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 조금 힘든 거 그거를 얼른 극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별거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판별식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판별식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쓸게요. 판별식이 k-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이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2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걸 푸니까 k는 2분의 2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몇 개가 나와? 몇 개예요? 2분의 21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 10개? 10개? 10개, 그죠? 10가지죠? 10.5니까 10가지, 10개가 나온대, 10개.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